옛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닌 인간을 꿰뚫어 보는 심오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자신만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두 부류의 사람들, 바로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진정성 없는 사과입니다. 이는 독이 든 꿀과도 같아서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조건부 사과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상한 것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는 책임 전가형 사과입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독버섯이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위장하듯 이런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닌 자기 변명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습관적 사과입니다. 마치 아침 인사처럼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지만 정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반성의 마음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이런 태도는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은 마치 단단한 바위와도 같아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모습은 더욱 강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진정한 사과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명이나 정당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꿀 것인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등산로에 표지판을 쏘듯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듯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타인의 배려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깊이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도움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마치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듯 자신이 준 것은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죠. 둘째는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치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듯 감사함에 대한 역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필요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의와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화되어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말년은 대개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끊임없이 물을 퍼내는 우물처럼 주변 사람들의 선의와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태도가 자신의 행복까지 해친다는 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니 현재의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사과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되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조용히 치우듯 담담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관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거울 앞에 서듯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가져다 주는 분, 동네 가게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젊은이들, 이 모든 분들의 배려와 친절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특히 다음과 같은 순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지 아니면 변명거리를 찾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의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지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힘든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더없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깊은 감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깊은 감사의 가치를 아는 좋은 분들과 함께하시어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